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 주식 마사지면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K옥션 공모가 다음 달로 이제 바로 다가왔죠. 과연 서울옥션, 방금 여기 배경에 보시다시피 서울옥션 주가가 최근 1년 사이에 최저 2,750원에서 최고 47,000원까지 거의 뭐 15배 상승을 했죠. 과연 K옥션도 이름이 옥션 들어가는 같은 경매업이지 않습니까? K옥션 공모 이번에 거를 봐봅시다.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공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간에 떠돌던 소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정보를 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옥종은 뭐 서울 옥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옥션이고 경매고 NFT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공모가는 하단은 17,000원, 상단은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장 시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K 옥션은 규모가 그보다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다라는 말이 더 베러가 아니고 라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모 주식수가 한 900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상단 2만원 곱해버리면 한 2,000원 정도 보이시죠? 퍼는 이렇게 했을 때 한 16배 수준, 서울 옥션이 23배 수준이니까요. 서울 옥션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다.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1등 기업이어가지고 당연히 퍼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1등 기업은 더 쳐주니까요. 그리고 공모 매력도는 여러분 별 4.5개입니다. 무조건 청약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울 옥션과 동일업이에요. 실적도 유사하겠죠. 그에 따라서 저금리 시장에서 실무자산 투자 가치, 실무자산이라는 게 뭔가요? 그림이라든가 실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는 저금리지만 이제 고금리,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금리 올리고 있고 시중에 은행에서도 뭐 주담대라든가 이런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제 실무자산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금리면 실무자산은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고금리면 실무자산은 이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금융업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JB금융지주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고금리 상황은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만약 코스피에 서울옥션하고 JB금융지주 두 개의 회사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옥션은 옥션을 대표하는 회사고 JB금융지주는 은행을 대표하는 회사다. 이런다 치면은 저금리 시장에서는 서울옥션으로 뭐 모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옮겨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금리가 예상되면은 이제 JB금융지주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서울옥션 한 주 팔고 JB금융지주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와야 됩니다. 뭐 하루에 한 주씩 하면은 뭐 한 3년 사면은 한 1,000주 정도 되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요. 수요 예측 공고 같은 경우에 1월 11일 날 화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기일은 그 다음날부터 2일까지. 배정 환불은 1월 17일 월요일.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일자가. 왜냐면 1월 17일 월요일 날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 환불 받은 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날짜 맞춰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나왔어요. 상장 일자는 한 1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스클레이머,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서울옥션하고 K옥션 이렇게 두 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2020년도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액이 450억, 2020년도 280억, 올해 한 660억 되니까 올해 한 12월 말까지 하면은 한 1,000억 정도 되는 게 예상이 되죠. 어느 정도 이제 단순히 계산했을 때.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마이너스 80억에서 2020년도에 27억 마이너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조금 그 정도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자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도 이미 코로나 전이잖아요. 2020년도 한 1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했으니까 2019년도부터 이미 아주 안 좋은 곳으로 구렁텅이로 많이 빠져 있었죠.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적자폭이 계속 커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실적 반등에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주가가 10배가 이제 상승이 돼버린 겁니다. 15배가. 근데 그때 판 사람들을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팔았을 거예요. 여러분 당기순이익 이렇게 찍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입니다. 공포.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 판 사람도 현명했고 최근에 이제 사가지고 15배 올린 부신 분도 현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반면에 K옥션 봅시다. 이제 매출액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30억이고 올해 말까지 하면 한 300억 되겠죠? 서울옥션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상장의 주인공은 K옥션이니까 K옥션은 제가 아주 고생해가지고 예전 것까지 2018년도
2017년도는 이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 쭉 챙겨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생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상승 추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플러스 50억,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7억, 그 다음 연도에는 플러스 26억, 그 다음 연도에는 마이너스 27억. 굉장히 들쭉날쭉한 여러분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예상과는 다르게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 서울학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를 시현했고, K옥션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났는데 흑자 최고치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옥션의 2018년 이전 실적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취합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 하나당 한 3천 원 나오거든요. 조회수 한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취합하는데 여러분 1시간 이상 걸려요. 이거 두 개 2018년도, 2017년도 붙이는데. 저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제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 이거 1시간짜리 취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3천 원 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래도 이제 요즘에 최저임금이 1시간당 10,000원인데, 이제 제가 앞으로 1시간당 10,000원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만들어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2017년도는 안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K옥션 실적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전시품 같은 거를 파는 거예요. 경매가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K옥션에서 파는 거.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거죠.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게 보이시고,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면 급증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미수품 판매 비중이 낮아지고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인 거를 이제 K옥션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건 서울옥션이에요. 서울옥션은 미수품 판매가 거의 주입니다. 한 6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경매는 오히려 매출액의 두 번째,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옥션의 주력 산업은 미수품 판매,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반면에 K옥션은 경매를 오히려 잘 키우고 있다. 굉장히 여러분들 비슷한 업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전략상의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앞으로 어떤 게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어떤 사업이 더 돈을 받아들이게 될지, 그런 것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K옥션 홈페이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라이브 옥션이라고 하고, 현장에서 망치 두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입찰하면 너 당신이 사가시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온라인 옥션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규 작가여가지고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살만한 코리아 원으로 200만 원 정도, 400만 원 시작하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작가를 이제 사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신규 작가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작가가 돼버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엄청난 가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최소는 대체 투자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펀드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비드 넣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뭐 진영 작가님 신규 작가셔가지고 시작가가 200만 원부터 시작인데 지금 현재 22회 비드가 나와가지고 현재가는 한 480만 원이니까 상당히 괜찮죠.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팔으셔가지고 예술 활동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사놔가지고 또 혹시 압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작가가, 대작가가 되실지? 그런 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서도 10배가 10배 성장하는 주식을 찾기는 아주 가뭄의 콩락이지만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만 원인데 나중에 2천만 원짜리 그런 미술품 찾기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거의 뭐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경매 시장, 미술품 시장이 오히려 더 주식 시장보다 위험한 시장이니까요. 그거 반드시 아시고 접근하셔야 되겠고, 반면에 서울 옥션은 어찌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확실히 서울 옥션의 매출액이 더 큰 만큼 메뉴와 신메뉴도 있죠. 블랙라시라든가 메뉴 구성은 나머지 메뉴 구성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다. 왜냐면 영위하는 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블랙라드 있죠. 이거 제가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인데, 요즘 유행하는 뭐 나이키 운동화라든가 그런 희소성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구독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셔가지고 이제 납득을 못 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또 마음 많은 10대지 않습니까?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게 처음에 나올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나이키에서 한정 발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사려고 2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뛰어버리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그런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블랙라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서울 옥션이 상당히 밀고 있는 신메뉴입니다. 근데 이제 운동화를 이제 그냥 자기가 신던 거 바로 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발냄새 나고 뭐 다 떨어지고 이런 거 파는 게 아니고, 전혀 안 사용하고 유리관 안에 보관해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수집용 그런 걸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또 레고라든가
레고도 한정 발매만 하는 뭐 그런 레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좀 10년 지나면 희소 가치가 생기면 한 200만 원에 파는 뭐 그런 요즘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경매하는 것을 블랙라시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제 서울 옥션에서 이 상품 개발했으니까 뭐 K 옥션에서도 금방 따라하겠죠,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뭐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특허를 걸 수 있겠지만 뭐 비즈니스 모델은 뭐 비슷하게 따라해 버리면 특허 저작권 소송으로 뭐 걸기도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따라하죠.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총 K 옥션이 TA 어드바이저 유한회사예요. 이거 U가 유한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식회사이고 상반되는 개념인데 원래는 도현순 씨가 이제 단독으로 지배하는 거의 뭐 이런 체제인데 도현순 씨가 K 옥션을 이제 지배하면은 이제 깔끔하죠, 여러분. 도현순, K 옥션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근데 이제 중간에 유한회사를 하나 끼워 넣은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바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증여할 때 증여세 아끼려고 막 한다. 이런데 본인들의 사정이시니까 뭐 저하고 뭐 상관 있는가요? 물론 상관 있죠. 이분이 증여세, 상속세를 많이 전략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적고 그 세금을 메꾸려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분 먹은 만큼 이제 나눠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는 같이 공도 납부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아무 염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TA 어드바이저 밑에는 TA 매니지먼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단순 오타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TA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최대 주주가 도현순 씨예요. 그러니까 도현순 씨가 중간에 유한회사 하나 메워가지고 K 옥션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최근 아니고 2016년도에 스포츠 서울에 K 옥션 지배하는 TA 어드바이저 유한회사 정체는 뭐냐 이러면서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해요. TA 어드바이저 유한회사가 소재한다는 상한동 주소지를 방문했다. 급습했다. 뭐 아니면 뭐 탐정 이야기같이 이렇게 서술에 가죠. 하지만 그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여러분 의심이 팍 들기 시작하죠. 사람의 왕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빈집이었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제 따라갑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클릭했더니 저같이 좀 어그로 끌려는 그런 기사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빈집은 맞아요. 빈집이었는데 이제 이사하려고 잠깐 빈집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사 중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뭐 급습도 아니고 방문했더니 비어 있었다. 그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실제로 큰 얘기는 아닌데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은 걸 깨닫고 나도 어그로는 이렇게 끌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낀 아주 큰 낚시 사건이었습니다. 뭐 큰 사건은 없지만 이게 나중에 시끄러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분 증여 관련해서 유통 가능 물량은 한 20% 정도 191만 주니까요. 주당 2만 원 계상 시 한 382만 원 그다음 상장 당일날 출회될 수 있다. 여러분 유통 가능 물량을 보통 20에서 30% 정도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하단에 맞췄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 보시면 여기서 동사는 K옥션 자료니까 K옥션을 말하는 거고요. 서울옥션. 우리나라 담배는 한국이상공사 독점이지 않습니까? 독점이건 이제 모노폴리 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 구조죠. 왜 그러냐면 가격 설정을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자기가 통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하다, 뭐 신사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격부터 올려버리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는 나쁜 놈이라 하고 좀 멋진 말로 하면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혁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화점이라는 건 올리고폴리. 이제 2개 이상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질 때 지금 옥션이 2개가 사실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K 옥션하고 서울 옥션 보시면 점유율이 K 옥션이 36%, 2018년도에 서울 옥션이 56%, 뭐 거의 2개 합해가지고 100% 되죠. 뭐 기타는 7%, 10%,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높아졌지만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기타는 의미가 없고 독점하고 과점 사이에 굳이 말을 만든다면 2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양당 체제지 않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점 체제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바이노폴린가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고 실제로는 K옥션하고 서울옥션이 2점 체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K옥션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뭐 36%대에서 최근에는 40%까지 야금야금 지금 갉아먹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서울옥션의 점유율은 소폭 뺏기고 있어요. 지금 56%, 서울옥션은 52%, 지금 현재는 한 48%까지 아주 야금야금 지금 K옥션이 먹고 있는 중이죠. 상당히 K옥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뉴스고 반면에 서울옥션 주주 입장에서는 땅을 칠 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옥션이 이번에 최종 펄을 산출하면서 서울옥션 27배짜리하고 도쿄옥션 한 22배짜리 2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은 평균이 되죠.
24배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당 평가가에 우리도 펄을 24배를 적용하면 28,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 할인하면 주당 2만원에 산출된다. 그런 식으로 내놨거든요. 상당히 뭐 압도적으로 싼 건 아니지만 적정하게 나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서울 옥션하고 도쿄 옥션을 평균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옥션은 모수가 더 커요. 그러면 서울 옥션 기준으로만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주당 평가 가액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한 32,000원이나 그 정도 33,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이렇게 했다면 할인율은 실질적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한 35에서 40% 정도 할인율을 적용했으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적정한 가격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 옥션과 도쿄 추후 옥션의 평균 퍼가 평가 금액을 산출했죠. 그에 따른 할인율로 실제로는 서울 옥션 우리나라 국내사 경쟁사 대비해서는 더 할인된 것이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청약할까? 1월 11일에 K옥션 이게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일부터 이제 청약 공고가 되는데요. 반드시 청약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용증권 제가 계좌 무조건 만들어 놓으라고 지금 계속 악지르고 있죠. 6개월 전부터. 근데 아직도 안 만드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영원히 만들지 마세요. 제가 남들 집안 사정에 관여해야 뭐 하겠습니까? 아예 영원히 만드지 마시고 닥쳐서 특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청약 당일은 만들면 늦습니다. 신용증권은 청약 전일까지 만들어야 돼요. 최소 1월 11일까지. 지금 당장 만드세요, 여러분. 닥쳐갖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만드시고 안 그러면 제가 청약까지 계속 악 지르니까 여러분 악 싫으시면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신용증권 일단 만드시고 보세요. 퍼라든가 가치 지표도 높은 상태가 아니라 적정한 상태로 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청약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마와 함께하는 공모 주식엔 재테크 즐거우셨는가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